실제로 가슴에 넣는 보형물이 유방실질의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유방재건수술은 여러분이 고생했던 그 질환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재건수술이라는 것은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서 가슴을 잃어버렸을 때, 원래 가지고 있던 게 없어졌을 때 그것을 만드는 것을 재건수술이라고 하고요. 또 아주 드물게 선천적으로 없이 태어나는 분들도 있어요. 발육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는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기간이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걸 만들어주는 것을 재건수술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거는 암으로 인해서 가슴 절제 수술을 받은 분들이 가장 많죠. 크게는 우리가 즉시 재건하고 지연 재건으로 나누는데요. 즉시 재건은 유방암 수술하는 동시에 복원을 하는 것이고, 지연 재건이라고 하는 것은 유방암 치료를 어느 정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재건 수술을 하는 걸 지연 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크게 이제 없는 가슴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떤 걸 가지고 만들 거냐에 따라서 보형물을 가지고 재건을 하는 방법이 있고, 또 자가 조직, 그러니까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의 일부를 가지고 가슴을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보형물은 최근에 발전과 더불어서 굉장히 다양한 모양과 디자인, 그 다음에 종류들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고요. 우리가 자가 조직으로 재건을 한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여러 부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가령 뱃살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 등살을 가지고 만들 수도 있고요. 어떠한 경우에는 그냥 지방만 추출해서 이식을 해서 재건을 하기도 하고요. 또 때로는 보형물과 자가 조직을 같이 사용해서 재건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환자분들의 상태, 그 다음에 본인들의 사회적인 환경,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죠. 보형물이 암을 유발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가 되어 왔고 궁금했는데, 실제로 가슴에 넣는 보형물이 유방실질의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일부 텍스처드 보형물에서 유방실질의 암을 유발하는 게 아니라 보형물을 둘러싸고 있는 캡슐에서 임파종이 발견되고 있다는 보고는 있죠. 그런 것들은 수술 후 잘 검진을 하고 주기적으로 확인을 하신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겁니다. 대개 우리 유방암 검진은 맘모그램이라고 촬영하는 거, 그 다음에 초음파 검사,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면 CT나 MRI 등을 하는데요. 초음파 CT, MRI는 전혀 관계가 없고요. 맘모그램을 찍을 때는 이제 그거를 가슴을 꽉 눌러서 찍게 되는데 중간에 보형물이 들어가니까 그것 때문에 잘 보이지 않을까 염려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가슴 확대 수술을 한 사람을 맘모그램 촬영을 할 때는 보형물을 당기는 게 아니라 보형물 위에 있는 가슴 조직만 잘 당겨서 촬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문제없이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가슴이 없어서 우리가 가슴을 만드는데 만들었더니 가슴이 너무 많이 다르다. 그럼 이제 그것 때문에 또 많이 힘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좌우의 대칭을 우리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 이상은 맞춰줘야 수술 후 만족감도 올라가고 수술한 보람을 느끼게 될 텐데요. 재건 수술을 한다는 것은 우리가 가슴이 손실된 부위에 보형물이나 자가 조직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약간의 한계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조직도 한계가 있고요. 보형물의 사이즈나 모양도 역시나 약간의 한계는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반대쪽 가슴을 같이 수술해서 이 재건한 가슴에 맞추어서 모양을 다듬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런 경우에 조금 더 좋은 결과와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절제라는 건 이제 가슴이 없는 분이니까 상실감이 좀 더 크고 신체적인 밸런스도 더 많이 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험에서 일단 주치료 대상으로 삼는 것 같고요. 부분 절제도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절제된 부분이 크고 그것 때문에 가슴의 변형이 많이 오고 또 그래서 많이 불편함을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한테 보험이 적용이 된다면 조금 더 낫긴 하겠지만 그거는 이제 우리 삶의 질에 대한 문제니까
저희의 나라가 얼마나 더 발전하고 조금 더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보험에서 그것들을 지원해 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재건후 부작용은 뭐 크게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신체적으로 뭐 염증이 생기든 보형물이 터졌다든지 이런 문제가 이제 생길 수 있는 건데요. 사실 미용적인 목적의 어떤 부작용은 수술하는 선생님들이 조금 더 좋은 수술 방법을 계속해서 발전시키고, 또 환자분들한테 가장 적합한 방법을 잘 적용하는 것들이 좀 더 중요할 것 같고요. 그 외에 염증이나 감염, 뭐 출혈 이런 것 같은 부작용은 사실 우리가 연후에 외과 수술을 받을 때랑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빈도가 높거나 해결하기 어려운 것들은 사실은 전혀 아닌데, 다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많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또 그런 건강의 문제로 내가 고생할까, 이런 것들이 많이 두려운 것이죠. 사실 그렇게 큰 문제가 있지 않고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그냥 마음 편히 맞고 재건수술 받으셔도 될 것 같아요. 가슴을 잃어버리고 저희가 많이 힘들었잖아요.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또 신체적으로 균형이 안 맞아서 그것 때문에 불편했던 일이 많습니다. 그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재건수술을 하는데 무섭습니다. 괜히 이것 때문에 내 건강에 나쁜 일이 생기지 않을까? 나는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는데 내가 또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 될까? 이런 게 많이 염려가 되시는 거예요. 유방 재건수술은 여러분이 고생했던 그 질환에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요. 재발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치료에 영향을 미치지도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은 무서우신 거예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할 준비가 됐다면 빨리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수술을 받으려고 하는 이유는 수술을 받고 좀 더 편안하고 즐겁고 건강한 마음으로 우리의 남아있는 시간을 조금 더 행복하게 보내려고 수술을 받는 거니까요. 그런 마음을 먹으셨다면 두려워하지 말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수술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